사과나무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 기억나지 않네요. 사과가 아주 작을 때부터 읽기를 시작했는데 점점 책 종이가 거울처럼 투명해져서 작은 사과알들을 책을 읽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책 종이가 물렁해져서 책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던 사과알들이 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활자도 사과알을 따라 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은 물렁해졌고 물처럼 흐르려고 했어요. 물처럼 흐르는 책의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요. 사과알이 든 흐르는 책을 여름 내내 읽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과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 나무가 책에 물 회오리로 들어왔습니다. 집과 새와 구름이 들어왔습니다. 해가 그리고 내 위에 하늘 조각도. 책은 무거워지고 더 거세게 흐르고 여름 내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도 구름도 해도 하늘 조각도 사라지는 자리에서. 허수경 시인의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 수록된 시 여름 내내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사과나무도 구름도 해도 하늘 조각도 사라지는 자리를 잠시 그려보며 오늘도 문장의 소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소연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우! 네, 갑자기 제가 오버하였습니다. 네, 김소연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3년 현대시 사상에 우리는 찬양한다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아이에게 등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신작 시집 촉진하는 밤을 출간하셨고요. 산문집으로는 마음사전, 시오 새세계, 한글자 사전, 나를 뺀 세상의 전부,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등을 펴내셨고 노장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육사 시문학상, 현대시 작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이력하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새로 시집이 출간돼서 시집을 매개로 해서 네. 좀 활동이 좀 많아졌고 네. 그리고 축하를 받느라고 네. 노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 겸사겸사 놀면서. 네, 네.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도 되게 오랜만에 찾아주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가끔 청취를 하고 계신 걸로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혹시 오랜만에 여기 홍대 스튜디오 오시면서 헤매진 않으셨나요? 네, 헤맸습니다. 늘 생각했던 골목보다 한 블록 뒤에 있어요. 그죠? 여기가.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플 켜서 찾아왔습니다. 어플 켜서 역시. 네,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방송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저도 김소연 시인님 모시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전작 시집 아이에게 이후에 5년 만에 신간을 내셨어요. 소감을 먼저 여쭙고 5년의 시간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시를 쓰고 그리고 시를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따금 시를 가르치고 네. 뭐 시를 매개로 한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부지런하게 네. 시집을 출간하고 싶었지만 뭔가 너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네. 뭔가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집을 용기 내서 그러니까 용기가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그냥 때가 와서 시집을 묶는 그런 느낌이라면 네. 시집을 묶기 위해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마음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큰 마음을 먹고 원고를 보내면서 이제 이런 한 시절을 내가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어떤 새벽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저 정도 이제 시집을 계속 내셨던 시인들이라면 시집 내는 거 그냥 편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훨씬 더 자기의 어떤 문학에 대한 그런 시선이 더 높아져 가시는 것 같아요. 시인님 가끔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까지 만족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게요. 안목만 자꾸 높아지고 그 안목이란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첫 시집을 냈을 때가 제일 생각을 짧게 하고 네. 무턱대고 했던 맞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늘 이상한 겁도 내면서 불만족 속에서 시집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번에 출간하신 촉진의 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미 너무나 깊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인님께서 직접 촉진하는 밤 시집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각성을 해서 오히려 사회적 삶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자기가 먼저 찔리는 느낌이 들고 괴롭다면 유영주 시인도 그러시죠? 갑자기 웃게 되네요. 네. 괴롭다면 그런데도 어떻게 살 힘을 얻지?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제 시집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너무나 따뜻하면서 깊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읽으면서 뭔가 지금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다 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시집 표지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컷도 이제 표지의 색감하고 연결돼가지고 푸른 새벽빛이거나 밤의 어둠이거나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눈빛도 뭔가를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컷이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컷 받아보시고? 컷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니 작가에게 제가 컷을 의뢰를 했고요. 네. 이혜니 작가가 너무 열심히 그려줬고 네. 좀 소개를 하자면 이혜니 작가는 이재니 시인의 쌍둥이 언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재니 시인이 눈은 조금만 더 요렇게 그려라 이렇게 참견을 많이 했다고 후일담으로 들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 쌍둥이 자매의 우정에 의해서 완성된 그런 컷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네.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시인님의 어떤 이미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쓸쓸함 이런 걸 되게 저도 잘 표현했다. 그래서 뭔가 이혜니 작가님이 시인님을 좀 사랑하기도 하니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닮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시인님의 모습하고 또 제목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저는 사실 시인님이 어떤 제목으로 시집을 낼지 너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촉진하는 밤 너무 뭔가 멋있는 거예요. 사실 이 촉진과 밤이 붙는 것이 좀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읽었던 여러 텍스트 중에서 또 이 촉진이란 단어가 뭔가를 좀 만지는 느낌도 있고 또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도 있고 북돋는 느낌도 있고 뭔가 그런 감각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입체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제목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을까요? 그냥 언젠가 촉진하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쓸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둔 거고요. 이 촉진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과학 쪽이나 생태 쪽 그런 쪽 용어로는 좀 자주 쓰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 단어죠. 맞아. 일상생활에 좀 안 쓸 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요 근래에 그 생태 사전을 이렇게 보는 게 취미였어요. 거기 식물들의 생명력에 관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너무 희한하고 낯설면서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서 뭔가 그 단어만 쳐다보고 있어도 나한테 생명력이 생기는 기분이 들어서 네, 그래서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거기서 아주 자주 몇 줄 건너 한 번씩 막 이렇게 목격되는 단어여서 이 단어를 갖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단어로 촉진하는 밤이라는 조어가 그냥 불현듯 떠올랐고 이 단어가 가진 어감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시집 제목으로 킵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시 표제작으로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뭐 그런 그 오랜 소원 끝에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사실 그러면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던 네네. 문장이네요. 그 제가 뭐 시인님하고 보낸 여러 시간들 생각해 보면 약간 언어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고 또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캐치력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항상 제목을 정할 때도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제목 제안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즐거운 일이어서 그냥 괜히 던져보는 거죠. 참견하고 싶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같이 생각해주고 있다라는 마음 자체가 사실 전달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너무 소중하죠. 예, 시를 쓰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냥 많이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건 어때? 막 이렇게. 근데 참 그 감각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제목을 못 지어가지고 정말 시인님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랄 때 많은데 이번 제목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유영주 시인 시집 제목도 항상 좋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언니에게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편집자분들이 주로 하시셔가지고 네, 촉진하는 밤에 보면 이 드넓은 햇빛이 말없이 한없이 북돋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햇빛이나 낮의 시간을 같이 더듬게 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시인님의 시에서는 사실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제나 밝음이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촉진하는 밤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했을 때 밤이 고정된 게 아니라 밤도 흐르니까 언젠가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기 전에는 여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 모든 시간을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비로소 훤한 아침이 왔을 때까지 시를 써본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 이라는 것을 이제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밤 혹은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밤 뭐 이런 걸 생각했었고 그 사이사이에도 그냥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나 아니면 감각에서 신체화된 어떤 것들로 느닷없이 막 열려버리기도 하고 맞아요. 막 침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왠지 뭔가 이렇게 입체적인 벌써 말씀에서 느껴지는데 감각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편편마다 조금씩 잘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읽으면서 앞부분에서는 좀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다고? 막 이렇게 느끼면서. 네. 끝까지 읽으면서 좀 행복했는데, 시인님께서는 이번 시집에서 이것만큼은 꼭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제가 굳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내 주면은 그러면은 참 안심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을 제가 시집 나오고 첫 번째 그 행사를 할 때 사회를 이다혜 기자님이 네, 기자님. 네. 사회를 봐주셨는데 그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집 속에 이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주셔서 나는 뭔가 그 순간 솔메이팅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멀리까지 뭔가 제가 생각하는 우애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차마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어디에서 뭐 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삶을 일구고 있다. 나는 거기를 수신자라고 생각하거나 발신자라고 생각하면서 교신한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저가 먹었던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 싶고요. 네. 또 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네. 마음을 먹었었던 게 제가 이 시집에 실린 시를 쓴 시간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그런 때였고 그래서 너무 혼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그리워져가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와 닿을 때 내가 너무 무력하다? 네.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뭐 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애도를 보태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순간들에 이제 또 시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인님이 초기작부터 안부를 묻는 일, 사람에게 혹은 타자에게 다가갈 때 안부를 묻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매우 깊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인님 시를 읽었을 때부터.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으로 번져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팽팽한 거리를 통해서 더 잘 전달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시인님 녹화를 진행하려고 어제부터 멋있는 문장을 계속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나 그래서 길을 쫓고 잠깐.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네. 또 며칠 후라는 시를 가지고 아까 시간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며칠 후에, 며칠 후부터, 또 다른, 지난번 이런 시어들도 어떤 이동을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 뒤에 또 다른 마음 같은 것들을 감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도 저는 매우 좋았는데 어떤 배경이나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히 배경이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며칠 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소위 뭐 고무줄 같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는 며칠 후가 한 사흘 후? 이럴 수 있고. 그쵸. 근데 저의 개념으로는 며칠 후 이러면은 한 일주일 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후에 뭐, 연락하자, 며칠 후에 뭐 답을 할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진짜 애매하죠.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속에 겹쳐져 있는 시간들이 되게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약간 일주일 단위로 사고하게 돼요. 한 달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월요일엔 무엇을 하고 수요일마다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는 며칠 후가 일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 다음 주 정도만 헤아리고 미래를 헤아리지 않고 과거도 헤아리지 않는 그러니까 현재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과 불현듯이 뭔가 며칠 후와 며칠 전이 이렇게 나에게 오는 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시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쓰게 된 시입니다. 설명 너무 재밌어요. 네. 공감도 많이 되고. 정말 그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역시나 이번 시집에 명작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푸른 얼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몇 문장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단 한순간도 고요가 없는 지독히도 와글대는 밤, 무성해지는 밤, 범람해지는 밤, 꿈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누워있기, 푸른 얼음처럼 지면서 버티기, 열의를 다해 잘 버티기, 어둠의 엄호를 굳게 믿기, 온갖 주의사항들이 범람하는 밤에게 굴하지 않기.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기라는
라는 말에 위안을 받을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가 아무래도 많이 이야기도 되고 있고 이 시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푸른 얼음도 이제 그 말 자체를 시 제목으로 이제 오래 간직하던 거고요. 네. 푸른 얼음이 제가 만든 조어가 아니라 네.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른색을 띤 얼음을 뜻하는 건데 네. 물이 깨끗할수록 불순물이 없을수록 푸른 색깔을 띈데 그렇게 해서 얼린 얼음을 푸른 얼음이라고 칭한대요. 우리는 대부분 흰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잘 보면 푸른색 얼음이 있죠. 네. 푸른빛이 살짝 도는. 네. 그래서 그 푸른 얼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고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느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너무 더운 날 이 푸른 얼음이라는 단어를 메모장에서 발견을 하고 오늘은 이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네. 얼음이 녹는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쓰면서 얼음이 다 녹기 전에 쓰고 싶다 이런 착각? 그럼 뭐라고 그러죠? 착시? 예. 그런 것을 했고 그리고 쓰다 보니 얼음이 이렇게 더울 때 녹는 게 뭐 어때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하고 뭐 어때서? 이런 마음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제가 그 이미지로 시간을 좀 제한했잖아요. 네. 얼음이 다 녹기까지. 네네. 그래서 뭔가 좀 평소에 저의 호흡하고는 다르게 좀 달리는 느낌처럼 그렇게 시가 쓰여진 것 같고 그렇게 좀 무던하게 쓰여진 시여서 이런 시도 가끔씩 내 손끝에서 태어나는 건 반가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 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항상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네. 지금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뭐 얼음이 녹기 전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시간의 본질일 것도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굉장히 지금 감동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집을 읽을 때 표사글이나 시인의 말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멸하고 추락하는 것에 실패하기, 또 물러서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오래 제가 한 줄 한 줄 내가 표상하고 있는 것이 뭐고 내가 어딘가 이렇게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섭취했던 이제 그런 몇몇 사람들을 굳이 얘기하자면 뭐 아도르노, 그 한 줌의 도덕, 미니만 모랄리아 뭐 이런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랑쇼 같은 사람이 쓴 우정 뭐 그런 책 하여튼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들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제가 변형해온 그런 그냥 이런 공동체가 어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망이 있고 이게 만약에 내가 어디선가 정말 이렇게 딱 꿈꾸는 그만큼으로 목격을 못하면 소설로 써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시를 쓰면서 이제 지난 세기부터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20대, 30대 젊은 시인이었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고 예뻐해 주셨던 선배 언니들이 있었어요. 네. 언니 시인들이. 네. 근데 어느 날 둘러보면 이분들이 활동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은
물러선 걸까? 아니면 실패한 걸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시를 쓰고 있는 저보다 잘 살고 있다라는 그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마음인지 예, 시를 떠나서 더 네. 잘 살고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도 또 있는 있고, 거죠. 네. 예, 그런 마음들이 막 섞여들어서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생각이 저도 드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인님의 어떤 깊이 있는 문장들이 또 탄생을 하게 되는데 시집에서도 지금 몇 권의 책을 말씀하셨지만 각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 사실 읽으면서 이 각주에 나온 이 책 나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해보고 네. 이런 책을 좋아하시나? 그러면 나도 좋아하는데 막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책은 각주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괜히 또 건드릴 부분이 좀 걱정. 나만 좋아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인님 시를 쓸 때 시의 착상이 뭐 독서하다가도 이루어지기도 할 텐데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이루어지는 지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독서를 하다가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의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그것보다 그냥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거에 도움되는 책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무지한가?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배우는 느낌으로 네네네.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사실 문학 작품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아요. 예. 그냥 꼭 읽어야 하는 것만 네. 읽게 되더라고요. 네. 젊은 날들하고 좀 다르게. 네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시의 착상이 네. 독서를 꼭 하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다른 데서. 근데 착상은 저는 기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체로 감각할 수 있는 데서 출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막 과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내부에서 감각하는 지점들로부터 솟아나오는 것들이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데 진짜 공감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루틴이 이거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님께도 작업 루틴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습작을 하던 시절은 타자기로 시를 썼어요. 그런 시대였죠. 퍼스널 컴퓨터가 없던 시대였어요. 네, 너무 옛날 사람. 예, 너무 이거 얘기하지 말고. 아니요, 얘기하세요. 어차피. 예, 네. 전동 타자기로 정서하는 순간, 이건 최종 원고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종이를 쫙 껴가지고 다락 돌려가지고. 예, 탁탁탁탁탁 이제 정서를 하고, 그럴 때 또 수정하고 싶으면. 그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가면서 거기를 싹 맞춰서 쓰고 이러던 시대부터 이제 저는 시를 썼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연필로 수첩에다가 원고를 시만큼은요 정서할 때만 이제 명조체 한글 문서에다가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 노트북 뚜껑을 열고 파워 버튼을 켜고 이래야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5초 안에 내가 쓰고 싶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썼던 시 생각하면은 뭐 푸른 얼음은 걸린 공은 벤치 위에서 썼고 뭐 그런 식으로 계단참에서도 쓰고 뭐 그렇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고 내리기 전에도 쓰고 왜냐면 운전하는 동안에 시 쓰고 싶은 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가장 나한테 이렇게 세팅이 잘 된 책상에서 막상 시를 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수첩 저 갖고 싶네요. 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거 시인님 쓰신 걸 주셔야 돼요. 네. 아니, 노트를 달라는 게 아니고 빈노트 말고 시인님 쓰신 거요.
나중에 꼭 제가 쫄라서 왜냐하면 메모광이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더 많은 아이디어나 더 많은 발상 혹은 시적인 감각들을 잘 포착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뭔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건 되게 질 좋은 걸 포착한다기보다 다 포착하는 거고 어떤 거는 이런 걸 왜 메모를 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도 이 메모는 좀 쓸만한 걸 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게 될 만한 이 소스가 좀 많다? 엄청 많아지죠. 네. 그 정도인 거지 메모는 별별 게 다 있죠. 네. 네. 이번에 시집 나오시고 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독자분들의 리뷰도 보시나요? 네. 좀 찾아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디를 좋아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처음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혹시 리뷰가 있으셨을까요? 주로 필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뷰는 그다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어떤 동료 시인이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동료 시인이 전화를 걸어줘서 이렇게 여러 생애를 살고 있는 시집은 처음 봐. 시간이 너무 두터워.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 때 네. 어떻게 이렇게 내면화시키고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도 시인 눈에는 다 보이는구나. 동료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너무 그 리뷰도 시적이었네요. 네.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준비를 한 것은 좀 안 알려진 시집 속에서 발견한 시 한 편인데 그걸 읽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소현.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말하고 싶다.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면서 반복되고 있다. 바다는 크림색으로 물들어가고 공기는 밤의 표정으로 바뀌어 간다. 청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다. 청보리가 바람에 흔들릴 때, 영혼들에게 몽래를 할 때, 알 수 없는 것들 사이를 걸을 때, 버려진 신발 한 켤레와 꽂혀있는 칼 한 자루, 매일의 바다를 스쳐 지나간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마주볼 용기 없이 오늘이 내일로 밀려가고 더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벗어나려고 한다. 살아있지만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다. 물잔을 흔들어 물의 파동을 본다. 잠든 척하는 것들의 숨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어 하나씩 놓치기 시작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와 낭독해 주신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좀 덜 알려진 시인과 시들을 소개하는 것이 워낙에 즐거워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고요. 맞아요. 이 도모라는 동인이고 그 동인들이 이제 공동 시집을 냈는데 네. 제목이 싫음이에요. 싫어한다 할 때 그 싫음.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이 같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만한 유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생각했고 여기에 이제 참여한 시인들을 한번 그래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 소현 시인 외에도 김율리 시인, 나혜 시인, 이세혜 시인,
김나율 시인, 박규현 시인, 차호지 시인, 구지원 시인 뭐 등단해서 활동하고 있고 시집도 낸 시인도 있고 네. 지금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 시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등단 시인도 있고 네. 이렇게 다 어울려서 계속 무언가 도모하고 있는 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네. 한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해주신 시 좋았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도모라는 이름의 동인. 네. 네, 너무 귀엽고 재밌는데 시름이라는 엔솔로지입니다. 네. 네, 시인님이 이렇게 좀 안 알려진 좋은 작품들 소개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저는 시인님의 그런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시인님의 어떤 그런 태도가 많은 작가들한테 영향을 줄 텐데 시인님께도 영향을 준 작가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지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되게 무서운 질문이죠. 근데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이 시인에게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고 하고 거의 평론에 가까운 긴 글도 쓰고 했던 시인을 꼽으라면 또 말하겠지만 심부르스카고요. 그 심부르스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내가 더 이상 언어에 대해서 탐미족이지 않아도 돼라는 걸 좀 배웠달까요? 그래서 비미의 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에서는 저한테는 그래도 자그마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조금씩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냥 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특히 어린 날 젊었을 때 그 처음 습작을 할 때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줬던 그런 시인들의 영향권 아래에는 평생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어디 가서 김소연 시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또 김소연 시인님 하면은 그림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 잠잠이가 거의 김소연 시인님 상징이 된 것처럼 최근에는 좀 그림책 혹시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요새는 제가 그림책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사실 그 잠잠이 프레드릭이라는 프레드릭. 원래 제목은 그거죠. 그게 레오 리오니 작품이거든요. 레오 리오니 작품들이 계몽성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계몽성이 있는 작품을 선뜻 재미없어져. 좋아하지 않고 거부감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런데 계몽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좋지? 하는 그 면모. 그 면모를 저는 레오 리오니한테 또 배웠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실 누가 나를 계몽하려고 들면은 좋지는 않지만 네. 내 자신은 계속 계몽해 나가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좀 계몽하고 싶은 욕망도 없잖아 있죠. 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표출을 안 할 뿐. 그럴 때 레오 리오니가 큰 힌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이들에게 가닿는 게 그림책인데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 이 세계의 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약자와 강자라든가 거기서 승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몽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그 서사의 그 방식에 따라서 네네. 너무 열광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계몽적 서사가 있다라는 것.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잠잠이도 사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게으르게 살아도 돼. 부지런한 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가치는 아니야.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예, 바로 제가 평생 간직하면서. 예. 네. 웃고 또 떠들다 보니까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부터 감동받은 영화나 전시,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김소연 시인님께서 요즘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뭘 빠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다란 말 자체가 약간 저하고 너무 안 어울리고 청소년기에는 산울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산울림, 들국화 음악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 그 이후로 뭘 빠져본 적은 없고 약간 그래 괜찮네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 정도였고 근데 그래도 신선한 자극을 줬었던 최근의 기억은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그 일민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이시우드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작가의 작업 태도 같은 것이 저한테는 좀 재미있게 다가왔고 우리가 사실은 되게 좋은 작품을 하겠다는 아티스트의 그 사명감으로 작업을 하는 면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쾌락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쾌락의 부위가 살짝 달랐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그래서 한 수 배우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안팎이라는 갤러리에서 했던 황예지 작가의 개인 사진전, 예, 부족한 별자리 그 전시도 보러 갔었는데 그 사진의 몇 가지 이미지 속에 계속 갇혀 있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 이미지를 어떻게 내가 수신해낼까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전시 두 군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이게 또 나가는 다 끝났습니다. 네, 날짜가 끝난 거로. 그런데요. 네. 그 시인님께서 올해로 벌써 30주년이신가요? 네. 어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시인으로 30년 사셨죠? 네. 네. 항상 이 작업을 진행하실 때, 책을 내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지, 또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네. 달라진 점과 달라지지 않는 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약이 잘 안 되고요. 제가 어린 날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막연한 소망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간명하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나는 현실을 굉장히 굳세게 노려보는 그런 시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치만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거는 시대가 거듭나면서 얼마나 변화무쌍해질까? 그럴 때 시대적인 응전력 있는 어법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과 꼭 변했으면 좋겠는 것, 그 두 개를 어렸을 때 일기장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그 20몇 살의 김소연이 시대적 응전력 이런 단어를 쓰면서 너무 귀여운데? 예, 그때는 예, 자기가 그냥 이미 위대한 시인인 줄 알고 그렇게 썼는데 그 말을 했던 그 천진한 그 마음을 저는 좀 존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이 이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사실 김소연 시인님 보면은 제가 요즘 가끔 하는 용어 있는데 문학광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좀 밀고 있는데 문학광인. 네. 시치광인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중에 또 김소연 시인님이 계신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2부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습니다. 끝으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가까운 계획이나 먼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직은 아무 계획도 없이 지내보는 것. 그러니까 불러주면은 달려가 보고 그러는 것으로 올해를 좀 채우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노셔야 되긴 해요. 네. 많이 바쁘셨으니까. 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촉 지나는 밤,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네. 그리고, 시인들의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다양한 시들을 그래도 잘 따라 읽는, 그러면서 시대에 대한 응전력, 감각, 이런 거, 시대 감각을 시로부터 배우는 그런 가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소연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